옛날 옛적에 어린 소녀가 있었다. 부자 아버지가 사악한 계모와 결혼하자 그녀는 두 딸과 함께 집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아름답고 하얗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소녀에게 힘든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들은 물을 나르고 스토브를 데우고 음식을 요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는 등 더러운 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이복 자매들은 최대한 그녀를 화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완두콩과 밀을 재에 부었고 그녀는 앉아서 그들을 골라했습니다. 저녁에 일에 지쳤을 때 그녀는 침대가 아닌 스토브 옆바닥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재에 먼지, 더러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자매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은 3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시작하고 그의 아들이 신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소녀들을 잔치에 불렀습니다. 2명의 지명된 자매가 그들도 잔치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즉시 옷을 입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데렐라도 춤추고 싶었지만 새엄마는 드레스도 신발도 없고 더러워서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계모는 재에 밀 한 그릇을 부어 신데렐라가 2시간 안에 그것을 모으면 언니들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정원으로 나가서 울었다. 그리고 나서 2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 다른 새 무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를 휩쓸고 쪼개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릇에 있는 모든 곡물을 선택했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일을 마치고 모두가 돌아왔습니다. 신데렐라는 계모에게 그릇을 가져와서 잔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모는 어쨌든 그녀를 들여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신데렐라에게 등을 돌리고 딸과 함께 공을 향해 달려갔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신데렐라는 바닥에 앉아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2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서 다른 새 무리가 날아와 드레스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녀는 빨리 드레스를 입고 신부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복 누이와 계모를 보았고 그것이 이상한 공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황금빛 드레스를 입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이 신데렐라라는 사실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만나러 나와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데렐라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여자와 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녁까지 춤을 추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왕자는 그녀를 배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누구의 아름다운 소녀이고 그녀가 사는 곳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그에게서 도망쳐 비둘기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왕자는 비둘기장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그는 그의 아름다운 낯선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데렐라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간 비둘기에 의해 구출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화가 나서 고개를 숙이고 궁전으로 갔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신발을 보고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고 우아하고 순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가 도망쳤을 때 왼발의 신발이 계단 중 하나에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기뻐했고 이 신발의 여주인과 신발이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 신발과 결혼할 것입니다. 부모는 무도회에서 돌아왔고 신데렐라가 제 위에 셔츠를 입고 잠들어 있고 난로 옆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 자매는 내일 금색 구두를 입을 만큼 운이 좋기를 바라면서 방으로 갔다. 다음 날 왕자는 집에 와서 장래의 아내의 신발을 신어보고 싶은 사람은 모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2 자매가 나왔고 계모는 신데렐라를 집에 가두고 그녀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작은 신발을 입었습니다. 여동생이 입어보았습니다. 신발이 좋습니다. 왕자는 곧 떠날 뻔했지만 신데렐라는 창밖으로 나와 그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신발을 신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왕자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가 춤을 추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를 그녀에게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신데렐라를 데리고 그녀를 말에 태우고 그녀와 결혼식을 하기 위해 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매들과 계모들에게 그들의 집에 갇히고 결코 그곳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악의와 속임수로 처벌받은 방법입니다. 레뮤엘 걸러버는 가난한 영국 지주의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소녀는 5 아들 중 셋째였습니다. 14세에 그는 런던의 유명한 의사의 견습생이 되었고 배에서 외과의로 일했습니다. 걸리버는 6년 동안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원주민의 관습과 관습을 관찰하고 심지어 그들의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버는 영양의 배를 타고 또 다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끔찍한 폭풍에 빠졌기 때문에 중간도 지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폭풍이 배를 바위에 부딪혔고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배 밖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걸리버 많이 배에 탔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파도에 실렸고 기적에 의해 배가 해변으로 씻겨졌습니다. 그러나 걸리버는 폭풍에 너무 지쳐 땅에 밟히자마자 근처 잔디밭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태양 광선이 걸리버를 깨웠다. 그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팔, 다리, 심지어 그의 머리카락까지도 작은 밧줄로 땅에 묶여 있었다. 갑자기 무언가 걸리버의 가슴을 간지럽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손가락만한 작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릴러퓨션즈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고 바늘과 같은 수천 개의 작은 화살이 걸리버의 몸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는 즉시 복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왕의 명령에 따라 음식이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100명 이상의 원주민이 걸리버의 입으로 계단을 올라 과일, 고기 바구니를 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걸리버가 모든 것을 먹었을 때 그는 특별히 제작된 플랫폼에서 수도로 끌려갔습니다. 죄수는 많은 미니어처 체인으로 왼쪽 다리에 묶인 거대한 사원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서 가장 큰 방이었지만 그 안에 거인은 4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릴러퓨션즈의 회의에서 왕은 걸리버에게 600명의 하인의 직원을 제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죄수를 위해 옷을 꿰매고 심지어 소형 매트리스로 침구를 꿰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은 거인이 친절하다고 확신하여 그를 석방했습니다. 걸리버 걸러버는 전국을 많이 여행하고 릴러퓨션즈의 관습과 언어를 공부했으며 휴일과 퍼레이드에도 참여했습니다. 한때 걸리버는 왕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릴리푸티아가 이웃 섬에 있는 블레푸스쿠 제국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쟁의 이유는 릴러퓨션즈가 브를스컨즈와 올바르게 계란을 부수는 방법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릴러퓨션즈는 날카로운 끝에서 브를스컨즈는 둔기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러퍼트의 왕은 적이 함대를 준비했고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 다음 황제는 걸리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걸리버는 긴 밧줄을 잡고 적군함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는 각 배에 밧줄을 묶어 릴러퍼트의 해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배에서 유일한 경비원이 바다로 뛰어들어 거인에게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버는 상대를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이에 대해 왕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걸리버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왕 자신이 거인을 반역죄로 고발했습니다. 왕국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걸리버는 비밀의회가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 걸리버는 해안으로 가서 부러진 배를 떠났습니다. 배를 빠르게 수리한 거인은 서둘러 릴러퓨션즈의 나라를 떠났고 6마리의 작은 살아있는 소, 2마리의 황소, 같은 수의 양과 순양을 데리고 갔습니다. 걸리버는 영국 배를 발견할 때까지 오랫동안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그것에 그는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걸리버의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